안녕하십니까, 김성민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카메라 앞에 나섰습니다. 우선 거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숨을 쉽게 버리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 대통령도 한때의 당 대표였다는 사람도 서울시장이었더라는 사람도 그렇게 쉽게 목숨을 버리는 것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자살이라는 개념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제가 중국으로 탈북을 했다가 강제 북송 당했을 때 정말 한순간이라도 나에게 틈이 있었다면 정말 중국 공안들이 7명이나 삥 둘러서 저를 국경까지 소환했고 또 거기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됐을 때 정말 잠시의 틈만 있었더라도 저는 사실 그런 자살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래도 지금 돌이키건대 자살은 잘못된 선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폐암 말기, 시한부 인생 뭐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도 차라리 이 고통 그냥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죽는다면 내 딸은 내 가족은 뭐 이런 생각 북에 든 고향 형제들은 이런 생각 때문에 차마 생명을 버릴 생각은 못했는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너무 쉽게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북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조선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은 그래서 서울에는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이 끊기질 않는 그러면서 자본주의 무사히 북한식 사회주의에 비해서 자본주의가 정말 사람 못살 것이다 라는 교약을 합니다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죠. 저도 많은 탈북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죽 살기 힘들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죠. 북한에선 자살하면 조국 반역자 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당과 수령을 배신한 배신자, 조국을 배반한 배반자. 그래서 일단 자살을 하게 되면 정치범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범 하면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돈의 8촌까지 쫙 그냥 멸족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자살도 못합니다. 죽고 싶어도 자살을 못합니다. 나 혼자 죽으면 그만일 텐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거는 그냥 가족 그냥 친척 사돈의 8촌까지 멸족시켜버리니까 자살을 못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남과 북의 체제, 소위 저들이 말하는 체제 대결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북에서 살고 있을 때 저희 동네에 윤세중이라는 남선 출신 작가가 있었습니다. 남출 작가 뭐 이런 꼬리표가 늘 붙어 다녔는데 이분은 제가 알기엔 논산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해방 직후에 그렇게 46년도에 저희 한 동네 우리 옆에 현관에 살았으니까 너무 그분의 또 그 아들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분이 이제 그 영광로는 숨쉰다 뭐 이런 장편 소설 김일성이 아주 괜찮다고 평가했던 장편 소설을 쓰면서 그 남출이라는 딱지를 뗄까 말까 하던 시점에 사망을 합니다. 60년대 중반쯤에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인이 정말 평양시에서도 미인으로 아마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미인대에 나갈 만큼 그런 미모를 갖고 있던 분인데 이분도 이제 대한민국 출신입니다. 함께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정말 하던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하얀 서복을 입고 그냥 그 서복을 벗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이땅씩 보면 북한에서 뭐
이 한복 같은, 하얀 한복 같은 거는 정말 장례식 때나 이거 잘 안 입는 건데, 혹시 물건을 사러 갈 때도 그 옷을 입고 나가고, 혹시 외출할 일이 있어도 그 옷을 입고 나가서, 참 정말 남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정말 간곡한 분으로 알고 있어서, 어렸을 때지만 제가, 야, 참, 뭐 부부 생활을 하는 건 못 봤지만, 정말 남편을 잊지 못하는 분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오늘 갑자기 자살을 했습니다. 약을 드시고. 그래서 동네에 자살했다는 소문이 쫙 퍼졌는데, 그 이후에 아들분이 평양시에서 추방을 당하더라고요. 추방이라고는 했지만 정치범죄청수에 끌려갔을 겁니다, 아마. 이분이 윤세중 선생의 친아들은 아니고요. 그 두 분이 자녀를 못 낳기 때문에 입양했던 아들인데, 이 친구가 이제 저보다 몇 살 많아서 형님 했었는데, 18살 난 신부와 함께 살았어요. 18살 차이가 나고, 이분은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18살 난 부인을 데리고, 18살 아래인 부인을 데리고 살았었는데, 그것도 또 이슈가 돼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또 소문이 많이 났었죠. 근데, 오늘날 갑자기 사라졌더라.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추방당했다고 하더라. 왜? 엄마가 자살했기 때문에. 이거 뭐 양아들인데, 전혀 무슨 피도 안 섞였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뭐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북한 전 지역에서 자살만큼은 정말 경계했죠. 정말 내가 죽고 싶고 힘들어도 자살만은 피하고, 뭐 가족이 다 멸족되는데,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생활을 합니다. 여러 사례가 많아요. 정말 여러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당국에 이제 소위 사망 신고를 낼 때는 물에 빠져 익사했다, 교통사고다, 추락사고다, 라고 하면서 남은 가족들이 그 자살을 숨기느라고 정말 노력을 하죠. 이런 사회 풍토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함부로 목숨을 버리지 못하죠. 정치적으로는 아주 북한 당국이 묘하게 사람들을 정말 억제이고 통제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목숨은 던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 쉽게 죽고 자살률이 너무 많고 뉴스가 나오면 그냥 자살. 그래서 참 대한민국의 자유가 정말 철철 넘치고 풍요롭고 경이적인 사변들이 많지만, 북한에 비해서 확실히 못된 게 있다면 이게 자살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남가복 체제의 비교, 뭐 이것을 무슨 자살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탈북자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방종한 자유, 방탕한 자유 중에 정말 첫 번째는 자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박원순 시장의 뭐 자살 경우에도 제가 뉴스를 좀 눈여겨봤는데, 이미 뭐 사망하기 전에 유서도 써놨더라고요. 어떻게 유서 문자 그대로 뭐 아름답게 썼던데, 거기도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어들랑 사람들에게 정말 알리는 거 자제해달라, 뭐 등등. 근데 또 뭐 죽고 나니까 서울시장을 한다 그래서 장례를, 이건 더 아니지 않냐.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그걸 서울시가 나서서, 그걸 또 문재인 정권은 또 호응을 해주는 듯한,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코로나 사태, 그래서 교회에서도 모이면 안 된다고, 소모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5일장, 서울시장,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소위 우리 탈북자들이 말하는 좌빨, 민주화 세력, 운동 세력, 이런 사람들의 자살 행위를 극찬하고 용시하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탈북자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문제점 중에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91년도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지아 시인의 글을 한번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너스레를 좋아하지 않는다. 잘라 말하겠다. 지금 곧 죽음의 찬미를 중지하라. 그리고 그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생명이 신성하다는 궁과 옥절을 새삼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다.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출발점이요 도착점이라는 것이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지요 종교까지도 생명의 보이와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지금 곧 죽음의 찬미를 중지하라. 그리고 그 소름 끼치는 의사굿을 당장 걷어치워라. 예,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